네, 2019년 1월 13일, 네, 일요일 날, 요번 주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 조금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볼지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흐름 한번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저점, 이제 1월 초에 굉장히 좀 저점을 찍고 지금 2075 선까지 좀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2100선을 조금 지금 지지대로 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탈됐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주고 있고요. 지금 가파르게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서도 지수가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씩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1월에 큰 부담을 갖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670선 라인이 좀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 좀 뚫고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최근에 잘 나와 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2100선을 넘을 것이냐, 그리고 코스닥도 700선을 회복할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지수의 흐름들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이번 주에 뭐 있었던 이슈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전기전자 쪽에서는 CES가 있었고요.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죠. 그리고 남북경합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줬고, 이제 전자 반도체 부분들이 실적 우려가 있었지만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나타나줬습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당연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련된 회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2월 말 3월 초에 좀 될 것으로 좀 집중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순에도 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경합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철도주,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 개성공단 관련주, 농업 관련주들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 데아티아이, 부산산업, 좋은 사람들, 조비, 경농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인프라 관련주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뭐 물론 아난티도 당연히 빠지면 안 되는 종목이지만 아난티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락이지만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히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미 기보유자들이 워낙 많은 수익을 얻은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 셧다운 부분이 좀 빠르게 해소가 되느냐, 그런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최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죠. 이제 월요일이 되면 24일째 그런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기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셧다운 문제 때문에 외교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셧다운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부터 25일까지 있는 스위스 세계 경제 포럼에 좀 불참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무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셧다운 부분으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된 부분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당겨지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셧다운 부분으로 좀 미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관련돼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둘기파적인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혹시나 매파적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가에 대한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유가는 이제 위험 자산에 좀 속하기 때문에 유가의 가격이 또 갑자기 급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투자하기를 꺼려하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약간의 보조지표 느낌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인데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남북경협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조비부터 한번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조비 경농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비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만약에 따라오셨으면은 좀 큰 수익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경농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경농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면 전거래일 같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죠. 제가 반반씩 나눠서 투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보세요. 지금 경농 같은 경우 고점이 9.21%고 종가가 7.2%입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2% 빠진 거고요. 조비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더 큽니다. 물론 17%까지 올라갔지만 마감된 게 9.67%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등락폭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금 이런 아쉬움들이 더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반들 나눠서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움직이는 타이밍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로템, 네, 현대 로템 일단 움직임 이렇게 보여줬고요. 현대 엘리베이, 네, 현대 엘리베이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하 TI, 네, 부산산업, 네, 다 4%대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북경협주 이렇게 흐름들 굉장히 좋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사람들도 봐야죠. 네, 좋은 사람들도 최근에 주가의 급등락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굉장히 큰 흐름들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여기 한 방, 두 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두 부분에서 일단 좀 들어갔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뭐 디조TV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매일경제TV에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니까 관련된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이제 메인 트랙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보면은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서 상단 부분을 요 라인 24만 원 라인,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요 매물대 상단이죠. 41만 3천 원 라인, 이 부분을 일단 뚫고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이 라인만 뚫고 가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흐름들 굉장히 나타나줄 가능성이 있다.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뚫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급등, 추가적인 급등들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직 26만 원까지 갭 못 메웠기 때문에 일단 26만 원 라인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겠다. 이 라인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좀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미약품도 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비슷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R&D 쪽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파이프라인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세대 비만 신약, 그리고 이제 뭐 나사 NASH 치료 신약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급성골수 백혈병 관련된 부분들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W자 반등이 나타나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일단은 48만 원 라인 좀 돌파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LG화학이죠.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V자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요 라인, 저 윗부분 라인이죠. 36만에 37만원 요 사이 라인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좀 나타나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물대는 상단이 37만원 라인에서 요 부분 이제 돌파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상방이 많이 열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39만원 라인에서 한번 좀 웃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상방 가능성이 이만큼 있다라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반도체 부분은 지금 또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네,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 더블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 우려가 좀 일단 나타나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44,000원 라인 일단 회복하는지 좀 봐야 될 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지금 요 윗라인까지 한번 나타나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지 일단 여부를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하단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 라인 이탈하게 됐을 땐 단기적으로 빨리 물량 정리하셨다가 아랫부분에서 다시 잡아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대응 전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기나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방에서 이제 좀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주고 있는데 뭐 MLCC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방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일단 GS 리테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편의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담배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액에 따른 그런 증가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최저임금이나 근무시간 최소 관련된 부분이나 주휴수당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점은 34,000원 라인 뚫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대피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을 일단 가장 주요 토픽으로 남북경합주 일단 꼽아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는 5G나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지금 살짝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나 수출, 그리고 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투록시마나 허주마 FDA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흐름들 충분히 나타나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넓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조선주들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조선주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건설주들도 지금 기대가 되는 것보다는 기대가 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 조금은 부진한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좀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